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초등 2학년, 3학년 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 수학, 황소 수학, 뭐 다음 영재 또는 CMS 많은 학원들 있죠. 예, 그런 학원들 저 황소 대비하는 학원이 많죠. 안 하는 학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황소 그 11월 시험인데 어때요? 예, 서초에서 초3에 중등 입대가 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초등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와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학원들이 예, 현행을 무시하고 선행만 하다가는 오히려 학원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해야 되는 사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과열이 돼서 어떤 학원은 초3인데 중등을 뽑는다고? 그러면 나는 고등하겠다. 초3에 고등할 사람 와라 이렇게 되는 학원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이상의 선행은 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죠. 초3인데 초4, 초6, 중1을 들어와라. 4년 선행이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반포동에 A라는 애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옆에 애가 갑자기 중등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중등하는 애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점프학 문제 레벨 3 정도 한번 풀어볼라 했더니 뭐 반동 못 맞고 그러는데 레벨 3에서 한 70점 80점이면 괜찮을게요. 레벨 뭐 3에서 반타작도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등을 넘어간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공비하고 최상위는 하고 가셔야죠. 센 수학 우공비는 하시고 엄마랑 하시고 디딤돌 기본 응용까지. 그 다음에 심화 교재로는 센 C단계 그 다음에 최상위 S 정도 기본적으로는 하고 가셔야지 최상위 S 센 C도 안하고 중등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거의 심화를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연산만 되는 거지. 그게 그게 더하기 빼기만 한다고 연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4, 5학년을 제대로 안 해놓고 중등을 넘어가는 학생 경고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초3에는 아무리 빨라도 초6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이슨 킹 수학 학습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오프라인 학원이 어때요? 수강생이 많죠. 큰 학원 같은 경우는 12명에서 뭐 20명도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n분의 1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4명 이상 넘어가면은 케어가 안 됩니다. 케어가. 그래서 무조건 1대1입니다. 1대1. 1대1로 가셔야 되고 학원도 너무 많죠. 학원은 쇼핑하다가 초등 중등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외의 단점이 뭐예요? 너무 비싸죠. 비싸고 선생님 찾기도 힘들고. 응? 그래서 뭐예요? 비대면 과외가 나온 거 아닙니까? 비대면 과외. 근데 비대면 수업이 뭐 좋은 게 있어요? 얼굴 보고 안 보고가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디스턴스 에듀케이션 아닙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 수업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옵니다. 챗GPT가 말이 된다면은 리스닝 리딩이 되면은
인공지능하고 말하면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요. 한 5년, 10년 안에. 하지만 그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리고 플랫폼 과외라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을 이제 어떤 학원에서 뽑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무슨 PT 하듯이 온라인 PT 과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보고 이제 앵무새처럼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애 보고 이제 1대1로 대학생처럼 강의를 하는 거죠. 단점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애들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딴짓을 한다든지 손 모양이 있어도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애 눈빛을 봐야죠, 선생님이. 응? 그리고 옆에서 풀이 방법을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력이 짧잖아요. 경력이 10년 이상 된 선생님이 그런데 플랫폼 과외를 하겠습니까? 플랫폼 과외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틀 안에서 거기 안에서 움직이는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케팅 능력이 없는 선생님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마케팅하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하는데 그 마케팅을 안 하시고 소개가 안 되면 그냥 과외 떨어져 버리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동적이 되고 능동적인 학생 모집이 안 되는 거죠. 학습지의 단점. 학습지는 선생님 오잖아요. 오는데 수학적 사고력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연산만 하는 거예요. 연산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인 것이 돼버리죠. 그럼 계산기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를 풀고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주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집 뽑아가지고 어쨌든 모의고사를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직접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은 거의 1대1이고 그리고 과외는 경력 있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한테 들으시면 돼요. 저는 뭐 남 뽑아서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 주셔야 되고 수업은 지금 거의 다 마감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프리라든가 이거 다 올리고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책. 자, 선행이 느린 아이가 있죠. 선행이 좀 많이 느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4 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 학년과 하고 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추가로 학원이나 과외를 뭐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 진도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왜? 케어가 그만큼 안 되잖아요. 케어 안 되는데 2시간 앉아 있어봤자 실제적으로는 자기한테 떨어지는 시간은 나누기 n분의 1이니까 n이니까 5명이면은 20분밖에 안 됩니다. 개인 과외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개인 과외를 하시고 어머니랑 같이 할 때 우궁비하고 디딤돌 기본 영어는 미리 하고 가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개별 진도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개별 진도를 하면 얘가 어때요? 방치된단 말이에요. 방치되면 다른 생각하게 되겠죠. 수업은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있을걸요. 시간은 언제 되나.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냥 개인 과외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선행은 되는데 심화가 안 되는 비황소 출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황소는 못 갔어요. 또는 뭐 소마필드 다니고 있어요. 근데 황소 입대 대비 준비하면서 중등 입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등 입대는 어떻게 하느냐? 개념 원리나 디딤돌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초3 때는 그렇고 초3 말 정도에 그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황소 대비를 편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편입은 완벽하게 심화를 끝내고 들어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5-1로 가고 싶다 그러면 4-1을 완벽하게 끝내셔야 돼요. 최상위에서 거의 다 맞을 정도로. 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선행도 3년이나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등도 합격했어. 그러면 뭐 1대1 과외밖에 없죠. 저랑 하시면 됩니다. 수업 방식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개념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습을 시켜요. 인강으로 제가 링크를 시켜드리고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우공비 디딤기응을 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미리 다 풀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겠죠. 제가 직접 하고 최상위 센 점프함까지 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황소 합격한 학생들은 퀵테 단평 대비를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중등은 최상위 점프함, 중등이 A급 수학, 이게 초등이죠. 중등은 A급 최상위를 제가 해드리는데 최상위는 잘 안하고 A급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라이트 센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는 특수 자료 그걸 다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등과 고등 입대가 있는데 초3의 중등 입대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시고요. 제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 입대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제가 문제 만들어주니까 고등 입대도 가능합니다. 고등 입대라는 것은 중학교 1, 2, 3학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준비해 드린다고요. 한 2-3달 걸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학생인데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단영제 합격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문의가 오셨죠. 과외가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CMS를 다녔고 사고력 수학 공부했었겠죠. 그 다음에 제이슨 킹 수학 1대1 개인 지도를 했고요. 교재는 1031T로 했어요. 그 다음에 최상위 점프항 초 4-1까지 진행했고요. 디딤기형 5-1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어요. 저랑 한 3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황소 대비 진행할 거고요. 7월달부터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은 계속 개인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GED라고 있어요. Gifted Education 데이터베이스.
여기 ged.kedi.r2.k를 가시면 영재 선발 공고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서울 도곡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 수과학 융합 수학 영재 교육자 모집 요강이 떴네요. 도곡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거겠죠? 3, 4학년에서 20명, 5, 6학년에서 20명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항소시험 보듯이 미리 공부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광주도 내가 보니까 떴더라고요. 이거 AI 정보 영재교육원. 이제는 수학보다는, 수학도 중요하지만 수학보다는 이런 AI 컴퓨터, 파이썬, C 언어 이런 거 해놓으십시오. 네. 그런 거 잘 하는 학생이 나중에 도움이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 개발, 응? 그렇죠? 그래서 선발 공고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사실 학원에서 하는 거를 영재원에서 다 해요. 그래서 언제도 소마, 필지, CMS 황소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기분 탓으로 가는 게 더 좋죠. 영재원 다닌다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3의 경우에 단위 영재에 합격한 비결. 아까 학생은 이제 인천인데 사실 황소 수학이 더 어렵습니다. 황소 수학을 더 공부하는 게 더 남는 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위해서 저 개인 수업 3시간씩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교재를 알려드리면 1031 초급 ABCD 했고요. 필기 수학 상하를 공부했죠. 그다음에 교과 선행을 했어요. 교과 선행을 했는데 디딤돌 기본 응용하고 센수학 5-1까지 했는데 저한테 배웠습니다. 어머니하고 개인과외 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면서 울면서 불면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심화 문제 풀고 점프항 3-1, 3-2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킹 모의고사도 풀었고요. 기적의 계산법으로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단위 영재 합격을 한 겁니다. 자, 요즘 말이 많은데 플랫폼 과외가 너무 많죠. 줌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전자칠판이 발달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플랫폼으로 줌으로도 과외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죠. 이제 학원도 임대료 안 내고 플랫폼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학 강사의 퀄리티입니다. 강사가 아무리 시험을 봐서 점수를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점수 수학 문제 잘 푸는 거하고 설명 잘 해주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수학 문제 잘 푼다고 그냥 수학 선생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제대로 10년 이상 공부한 선생님한테 배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싸다고 해서 플랫폼 과외를 한다든지 이러시면은 성적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하려면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기초도 안 다지고 심화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자체 교재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보면
자체 교재를 하지 마시고 시중 교재를 해달라고 하세요. 예, 시중 교재. 그게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이해도 안 하고 공식 암기시키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주 5일 학원 된다고 뭐 주 5일 동안 줌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오프라인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한번 비대면 한번 괜찮은데 둘 다 비대면이다? 그거는 퀘스천이다. 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고 이해할 정도 수준이면 학원 갈 필요가 이미 없죠. 혼자 해도 되죠. 유튜브 보고 혼자 해도 됩니다. 실시간은 굳이 실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실시간도 영상이고 유튜브도 영상인데. 수학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아이는 그냥 주 5회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원 숙제를 해야죠. 원래 학원 숙제를 주 2회, 과외가 주 2회인데 보통 학원 숙제를 해야지. 숙제도 안 하고 하기 싫으니까 이제 이런 학원도 생기더라고요. 학원 숙제 무조건 없습니다.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시수를 늘려서 수강료를 맞추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예? 근데 주 5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이 없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대면으로 주 5일 뭐 1시간 반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냥 주 5회로 끝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의견은 달라요. 저는 수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숙제를 해야 됩니다. 숙제를 스스로 공부하면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남의 누가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그런 타율적인 학생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쩔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또 과외를 해요? 그러면은 좀 역효과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경력 있는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경력도 짧은 선생님 검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체 수업 학원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효과가 없고, 그리고 과외를 구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과외를 했더니 뭐 대학생 과외도 학원비보다 비싸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대면 중개해주는 과외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력자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정보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대치동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학원에 탑방 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학생이 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왜? 분야마다 자기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애는 소수를 잘하고, 어떤 애는 분수를 잘하고, 어떤 애는 혼합계선을 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어디 다니고 무슨 반이면 무슨 학교 간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학 선생님 만나셔야 되고요. 플랫폼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를 학원 원장이 떼먹기 때문에 좀 약간 공장의 부속품 같은 느낌이 되죠, 선생님이.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숙제하기 싫다고 해서 주 5회 과외를 뭐 온라인으로 해달라, 좀 힘이 들죠. 그래서 무조건 과외를 붙인다는 생각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필요할 때 과외를 해야지, 스스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과외 선생님 붙여서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거는 퀘스천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나 A급 뭐 이런 제대로 된 교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체 교재로 하다가는 망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최상위 A급입니다.